외부 효과에 대한 논리는 이제 문제만 잘 풀면 되는데, 다만 공무원 시험에도 외부 효과를 다루는 직렬이 있어요. 재정학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외부 효과 시험이 자주 나오는 걸 제가 확인해 봤는데 난이도가 좀 어렵게 내는 걸 내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우선은 이 개념을 말씀드릴게. 이 개념을 외부 효과 개념을 하다 보면은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문구가 3단어가 있어요. 3개가. 3개 중에 다 쓰는 출제원도 있고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보면 2가지는 꼭 언급해서 외부 효과 개념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면은 어떤 경제 주체가 있어요. 경제 주체 행위가 이제 발생하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시장 안에서 어떤 경제 행위를 한 거야. 이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가 시장 기구에 의하지 않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요것이 이제 우선 중요한 문단이 될 겁니다. 문구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가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요즘에는 외부 효과 개념을 설명할 때 요 표현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이걸 당연히 안다라고 가정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죠.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시장 안에서 행동하다 보면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을이라는 거래 당사자가 있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경제 행위를 했는데 이게 을한테 미치는 행위가 아닌 제3자.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문구가 제3자라는 단어예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 미치는 행위 이렇게 설명이 돼요. 또 하나 문구가 의도하지 않는다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 개념을 하다 보면은 시장기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렇게 하셔야 돼. 그 제3자 병파리는 갑하고 을이 서로 시장 안에서 당사자끼리 거래 행위를 했는데 병파리는 제3자는 그 바깥에 있던 사람이야. 그러면 제3자는 이제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받은 거지. 근데 이 영향을 받는데 영향이 2가지 방향이 있어요. 갑의 행위가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긍정적 영향 줄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영향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장기를 통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 행위가 제3자한테 긍정적 영향을 줬다 하더라도 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은 제3자한테 대가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피해를 줬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길게 쓰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행위가 시장기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한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장하게 막 외부 효과 개념 자체에서 정답을 체크하기 좀 어려워.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죠. 딱 한 번 시장기를 통하여 의도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인데 이 중에서 특히 출제원이 많이 언급하는 것은 이 2가지야.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 2개 표현은 꼭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외부 효과 개념을 다 쓰면은 지문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1줄 반 내지 2줄 안에서 최소한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외부 효과란 어떤 사람의 행위가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딱 간단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부 효과의 종류가 몇 개로 나눠집니까? 그러면은 2개로 나눠져요. 제3자에게 영향이 있는데 아까 말씀 2가지가 있었죠. 긍정적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 미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 미치는 거를 정의 외부 효과라 그래요. 정의 외부 효과. 같은 말로 이제 가끔 출제원이 이걸 외부 경제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상대적인 개념으로 부의 외부 효과가 있어요. 부의. 이제부터는 이제 아까 개념을 딱 끝났고 아까 핵심 체크에 나와있던 표 안에 있었죠. 그 페이지가 214페이지에 나왔던 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거를 외부 불경제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기출문제를 보면은
지문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 시장 실패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효과 자체를 단독으로 낸다든지 그러면은 정외부가란 부외부가란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정하고 부라는 외부 효과라는 것을 명시해주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여쭤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 우리가 외부 효과를 논하는 배경은 우리가 토지 특성 안 했지만은 관련되는 부동산 특성은 이제 부동성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부동성은 부동산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논리예요. 나중에 특성할 때 다시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의하고 부를 이제 판단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214페이지의 그 핵심 다지기의 표안에 보면은 그 편익이라는 내용과 비용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건드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의회복가가 나오려면은 정은 사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을 비교를 하는 표현이 지문으로 나와요. 그 정의회복가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연결되는 게 이거예요.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을 비교할 때 어느 게 더 크냐 이렇게도 물어봐. 그럼 당연히 어느 게 크다? 이거는 사적 비용이 크다는 걸 아셔야 돼. 이게 첫 번째로 아셔야 될 판단 내용입니다. 그 시험 지문이 이렇게 하죠.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은 출제원이 그냥 정의해볼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요 편익하고 요 편익을 통해서 지금 요거를 정의의 외부 효과를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바로 캐치해야 돼. 이게 10초짜리 지문 안에 있는 지문 한 단어이기 때문에 요거를 문구를 알려는데 판단하는 기준이 한 1, 2초 만에 판단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 경우는 하면 뭐다? 정의해볼까를 바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판단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정의해볼까라는 것은 이게 만약에 나타나잖아? 그럼 정의해볼까를 유발시키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유발시키는 주체가 한 사람, 정의해볼까를 유발시키는 주체가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희생을 해야 돼. 그 한 사람이 희생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공짜로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해볼까의 가장 유명한 예가 얘를 뭐로 많이 드냐면 자원봉사를 많이 들어요. 순수 자원봉사야.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자원봉사입니다. 그럼 자원봉사하는 주체는 본인이 희생을 해요. 시간과 비용과 건강을 해치면서 희생을 하면은 그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한테 편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나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를 우리가 이거를 정의외부가에 대한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의외부가 나타나면은 정을 유발시키는 사람이 얻는 편익보다 다른 제3자가 훨씬 더 많은 편익을 얻게 되고요. 정을 유발시킬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정을 유발시킨 사람이 본인이 희생을 통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공짜로 혜택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정에 대한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논리 잘 보세요. 정 쪽으로 한번 쭉 연결시켜 볼게. 한쪽 라인으로.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시키는 재화의 생산이야. 생산을 시장 기구에 맡길 경우. 그럼 시장기구에 맡길 경우 아까도 우리가 공공재 할 때 언급해 드렸잖아. 시장기구에 맡긴다는 것은 정부가 개입하는가 개입하지 않는 거야. 개입하지 않는 거야. 그럼 시장에 맡겼을 때 정을 유발하는 그 행위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논리가 이제 거기 등장합니다. 그 결과라고 나온 것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정답 체크할 때 엄청 나오는데 정을 유발하는 재화의 사적 생산량하고 정을 유발하는 재화가 요구되는 사회적 생산량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크냐면은 사회적 생산량이 더 커요. 그럼 결국 정을 유발하는 행위는 정을 유발하는 재화의 사적 생산량 얘는 어떻다? 과소 생산이 된다는 거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양보다 더 적게 나온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같으면은 하시겠어요? 어떤 집단체가 100명이라고 있어요. 100명의 구성원이 있는데 100명의 구성원 중에서 한 명만 희생을 하면은 나머지 99명은 비용 지출하지 않고 공짜로 이제 혜택을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즉 어떤 한 사람이 조직체 내에서
설거지하고 밥 짓고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모든 희생을 다 하는 거야. 마치 뭐 노예처럼 하인처럼 다 하는 거야. 다 하면은 나머지 99명은 요 한 사람 희생을 통해서 청소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공부 같은 거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체에 100명 있으면 한 사람만 희생하면은 나머지 99명은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행위가 나오려면은 한 사람이 희생하는 사람이 등장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들은 이기적 동물이야. 그러면 이 100명한테 먼저 이제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럼 한 사람만 희생하면 나머지 99명 혜택을 보는 거니까 한 사람 여기에 속해 있을래요? 아니면 99명이 여기에 속해 있으려고 하면 100명 전부 다 99명에 속해 있으려고 그래요. 그럼 아무도 정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맡기면은 정을 유발시키는 그 행위가 언급이 안 됩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적 생산량은 사회적 요구되는 적정 생산 더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공공재 할 때 공원도 공공재에 있었죠. 이 공원이 정의 왜곡을 유발시켜요.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리면은 공원이라는 정의 왜곡을 유발시키는 주체가 어떤 기업이 어떤 이제 동네에 공원을 하나를 마련해주면은 동네 주민들이 거기서 산책하고 뭐 하면서 편안한 생활을 공짜로 혜택을 보게 돼요. 근데 공원을 만들어야 돼. 그 공원을 조성한 비용이 10억이 들어. 하나를 조성하는 예를 들어서. 그럼 누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서 나머지 공짜 혜택 보는데 아무도 그 동네에는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요구되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이 나오질 않아요. 민간 기업에 맡기면은. 왜? 투자 자본을 회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회복과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 요구되는 양보다 더 적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적게 나오다 보니까 또 연결되는 게 있어. 사적 생산량하고 사회적 사적 소비량, 이제 사적 소비량하고 사회적 소비량을 비교해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사적 소비량이 사회적 소비량보다 적게 나옵니다. 당연할 거야. 정을 유발하는 행위는 생산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소 생산이 결국 과소 소비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공짜로 혜택만 보려고 그렇습니다. 공원을 아무도 조성하지 않으면 그 동네는 공원으로 인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없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보면은 이 정을 유발하는 행위가 시장에 맡기면 민간기업 생산에 맡기면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양보다 더 적게 생산되고 더 적게 소비가 됩니다. 과소 생산, 과소 소비가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을 유발하는 행위는 좀 필요해. 사회적 편익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개입하냐? 시장에 맡기면 안 나온다. 자원 배분이 안 되는 시장 실패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게 돼요. 정부 개입이 어떤 식으로 개입하겠어? 생산 소비 안 나온다 그랬죠? 이 생산하고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어. 왜냐? 정을 유발시키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막 청소하고 막 그래. 자원봉사 맡긴 어떤 사람이 동네에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청소 같은 거 해서 동네를 굉장히 깨끗하게 해놨어요. 자발적으로 한 거야. 한 사람이 희생했어. 그럼 동네 주민한테 가가지고 나의 희생으로 이 동네가 깨끗해졌으니까 가가오 방문해서 청소비를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청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혜택 본 사람들은 그 희생한 사람한테 대가를 지급할 의무도 없어. 왜냐? 시장의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야. 수요가 있으니까 달라고 한 거니까 공급을 해가지고 협상에 의해서 가격을 지불해서 물건을 재화를 공급받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 혜택 보는 사람들은 해달라고 그런 것은 아니야.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아. 수요 행위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공급을 한 거야.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같은 정을 유발한 행위를 희생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공급한 거야. 자발적으로 했는데 혜택 본 사람을 가가지고 나의 희생을 당신이 이익 봤으니까 대가를 달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어. 누가 해달라 그랬나요? 원하지도 않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한 거니까 우리는 지급할 의무가 없어. 이렇게 나와요. 그럼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쳐가지고 정을 유발하는 행위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회적 편익이 큰 정을 유발하는 시설은 필요하다고 그랬죠? 정부가 개입할 때 생산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여기 참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었죠. 그럼 어떤 식으로 개입하냐? 당연하게 이 정을 유발시킨 사람한테 보조금 같은 거를 주는 거야. 정을 유발시킨 사람은 혜택 본 사람한테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대가를 못 받는다 그랬어. 정부가 대신 지급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복지단체들이 있잖아. 복지단체들을 심사해서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정부가 그 행위를 계속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부가 담당해서 사각지대에 대한 논리를 당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게 해서 복지단체들한테 어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정을 장려하게 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지역에 공원을 조성해 주는 기업이 있다. 그럼 기업은 공원을 조성해 줘 다 공짜로 이용한다 그래요. 비경합 비배제성으로 다 공짜로 이용하기 때문에 투자자 회수를 못 하잖아. 그럼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겠지. 기업은 장사하는 건데, 근데 어떤 기업이 만약에 당신 기업이 이 동네에다 공원을 한 10개 조성했다. 그래서 한 비용당 10억이 들었는데 10개를 해서 100억 정도 들였다. 당신은 이거 투자자 회수를 못 한다. 왜? 이게 이제 공공재해 같은 정의회복과 비경합 비배제성 때문에. 그런 대신에 우리가 혜택을 줄게. 그럼 그 좋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해 줄게요. 또는 10년 동안의 세무조사를 면제해 줄게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 감면 같은 정을 유발시킨 기업들한테 세금 감면 등을 통해서 계속 유발을 하도록 정부가 대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장에 맡기면은 희생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생산 소비를 유발시키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희생하는 그 사람들 대신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로부터 보상받은 그 정을 유발시킨 사람은 계속 정부의 보상을 기대해서 계속 행위를 하는 거지. 계속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정하고 부에 대한 논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럼 부는 어떻게 된 거냐? 정반대로 판단하시면 돼요. 이 부는 주변에서 엄청 발견이 되니까 사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다 보면은 당연히 사적 편익이 크고요. 비용으로 따지면은 사적 비용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더 커요. 요게.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었던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뭐가 들었었냐면은 공해공장을 나왔었어요. 공해물질. 그러니까 이제 폐수를 하천에 배출한다든지 매연을 대기에 배출하는 공해공장이야. 공해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주는 공해물질을 방지하기 시설도 설치 안 했어. 공장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적게 이제 지출을 하고요. 대신에 그 행위를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해공장 운영하는 주체는. 그래서 부를 외복을 유발시킨 사람은 그 행위를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어. 엄청난 이득인데 피해는 다른 제3자가 보는 거야. 그래서 나만 살자 다 죽어라는 논리가 부의 외부 효과가 되는 거죠. 각종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학자의 소음도 자주 나오죠. 소음을 유발시킨 생활소음의 공상소음 이런 겁니다. 소음을 유발시킨 사람은 그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많은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막 떠들면서 노래를 고성방가하면서. 근데 주변 사람 피해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악취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흡연도 마찬가지야. 흡연하는 사람은 본인은 좋을지 몰라도 주변 사람 피해를 많이 가져다 주고요. 이거 말고 불법 주차라든지 쓰레기 투기 같은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쓰레기 투기.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정을 유발시킨 사람이야.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는 불을 유발시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행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불을 유발시킨 사람은 그 행위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제3자가 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사회적 병이 증가된다 이런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잖아. 사회적 병은 어떤 그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으면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을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 즉 사회적 비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비용을 많이 지출하잖아요. 마스크 필요 없었어. 근데 그걸 사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있잖아. 물론 이제 중국에서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게 어쨌든 퍼져나가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지금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을 유발시키는 행위는 어떤 사람이 이익을 얻게 해서 나는 사람 피해를 가져다 주는 건 말하고요.
그럼 시장에 맡겼을 때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의 입장이라 한번 가정해 보세요. 불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면 엄청난 돈을 벌어. 비용은 적게 지출하고 피해는 다른 사람만 봐.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야. 그 행위가 과도하게 나옵니다. 사회적 요구들의 양보다 사회적 생산량보다 사회적 사람들이 감수할 수 있는 용인할 수 있는 소음이라든지 폐지 이런 오염이나 이런 정도가 있어. 그보다 더 많은 이제 생산량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적 부분이 얘가 지나치게 과다 생산이 되는 거야. 사회적 요구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과다 생산되니까 원하지 않는 소비가 일어나죠. 사적 소비량하고 사회적 소비량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사적 소비량이 더 많지. 사적 생산량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소비가 엄청난 거야. 과다 소비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 기능에 맡기면은 불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본인들이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 행위가 막 생겨.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통제하지 않잖아요. 전국의 골목길 이런 데는 전부 다 쓰레기장이 돼버려.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길거리에 버리는 거야. 이렇게. 다. 그리고 전국의 도로는 전부 다 불법 주차장이 되고요. 아무 데서나 담배 피고요. 농사 있는 땅의 옆에다가 막 공장, 오염물질 배는 공장 짓고요. 폐수를 막 배출하고 강물이 오염되고 대기는 시커멓게 되고 막 이렇게 돼. 자기 이익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남한테 험담을 막 하고 들리든 말든 막 험담하고 악담을 하고 이런 행위가 지나치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 행위를 본인은 이익을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 피해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 비용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누가 해? 정부가 개입하는 거지. 정부가 개입할 때 생산 소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니까 얘네들 어떻게 한다?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우리 시험과 연관되는 게 꽤 나오죠. 가장 유명한 게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게 뭘까? 불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법으로 통해서 원천적으로 봉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공법시험에 공부하시는 용도지역죄예요. 이게 아마 제일 많이 나왔을 거야. 어떻게 되냐면 용도지역주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토지용 규제 수단에 해당한다. 이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고 요 표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살을 붙이는 겁니다. 부에 대한 대책이야. 어떻게 하느냐? 주거용 만약에 주택 단지가 있다. 주택 단지가 그 농사 있는 땅들이 있다. 그럼 여기 공장 막 질 수가 있잖아. 왜 땅 주인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건 자기 이익만 추구하니까 법으로 정한 거죠. 주택 단지 또는 이제 농사 있는 땅 주변에는 이런 행위를 주거용과 농업용지에 피해를 주는 용도는 시설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을 두는 거지. 그래서 뭐 폐수를 발생하는 공장들은 못 들어서게 차단한다. 이게 이런 내용이고 또 하나 방법은 이 불을 유발시킨 사람은 비용은 적게 지불하면서 혜택만 오지게 봐요. 엄청나게 보는 거야. 그럼 불을 유발시킨 사람들한테 그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거야. 경제적 부담을 줘서 이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억제시키는 조치가 있어요. 세금 때려버려요. 세금 과징금 부과하는 거야. 벌금 때려버리는 거죠. 불법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흡연하는 거에 대해서 쓰레기 투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벌금 같은 거 때려버렸을 때 이 사람이 불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이게만 1억이다. 벌금 만약에 10억이면은 그 행위를 못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벌금 같은 걸 때려서 억제하는 것. 또는 최근 장을 설명도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원래는 외부 효과는 불을 외부를 유발시킨 주체는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시장의 원리.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을 자기 땅에다 자기 이익만 하는 행위를 했는데 이게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거야. 이렇게. 공해물질을 배출해가지고 주변에서 피해를 준 거야. 그러면 공해물질 배출을 당한 사람이 피해를 받은 원인자한테 당신이 내가 피해를 받았으니까 보상 청구해달라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내 장사를 하는 과정에 대기가 나갔을 뿐이야. 담배를 피우는데 내 담배 연기가 위층에 올라갔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노래만 부르는데 소리가 당신한테 들려서 당신이 불쾌하게 느꼈을 뿐이야.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제도상으로 피해자가 원인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해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코주 정리라는 게 책에 이제 대충 여기다 위에 쓸게요. 코주 정리. 코주라는 사람이 한 건데, 이거는 뭐 딱 많이 내진 않아요. 피해자가 원인자한테 당신 행위로 내가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예요. 근데 이 청구권이 형성권이라 그래서 청구를 해주면 이 사람은 보상을 꼭 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럼 얼마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피해자는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원인자는 적게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책에는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서 해결하는 부에 대한 대책이라는 설명은 돼. 그건 맞아. 맞는데 실무로 들어가면은 이게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다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해달라고 법원으로 가. 법원. 제3자 판결 법원에 가가지고 당신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입증책은 내가 피해받은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 그러니까 이 증거 능력을 채집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거를 입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문제가 또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하는 방법도 물론 있더라. 근데 가장 강력한 것은 용도지역적 법으로 금지한다든지 또는 벌금이라든지 세금 같은 걸 부과해서 이거를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억제시키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야.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정하고 부를 한번 해놨어요. 정리해볼게. 또는 이렇게 표현해요. 정하고 부로 나눠지니 다시 세부에 두 가지로 나눠져. 편익으로 표현하면 이게 소비면에서 외부효과고요. 비용으로 표현하면 생산면에서 외부효과야. 소비 같은 거는 그래서 과소소비, 과다소비로 표현하고 생산도 과소생산, 과다생산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이게 좀 난이도 있는 지문이에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 정하고 부에 대한 표현하는 그 스킬을 한번 표현하는 형식을 잘 보셔야 돼. 즉 뭐죠? 이 두 가지에 대한 표현이야.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경우, 그러면 정의구나. 바로 체크하셔야 돼. 또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큰 경우, 이거는 뭐 부를 설명하고 있구나. 바로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야. 그럼 이런 정하고 부든 시장 기능에 맡겼을 경우에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시장에 맡기면은 항상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양보다 정은 어떻다? 적게 나오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양보다 부는 어떻게 나온다?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둘 다 정이든 부든 얘는 안 나와서 문제가 되고 얘는 지나치게 많이 생산돼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자원이 지나치게 비효율적 분배되는 보다 시장 실패가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 개입해? 정부가 개입하면서 이쪽은 뭐죠? 생산 소비를 증가하는 방향으로서 보조금이라든지 세금 감면, 이쪽은 생산 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에서 강제로 비용을 부과한다든지 강제로 나타내서 억제시킨다든지 이런 대책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